서울의 심장부 눈부신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은성그룹의 본사 타워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서 있었다. 그 건물의 45층 전략감사팀의 사무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서버가 내는 낮은 윙윙거림만이 그 공간의 유일한 소음이었고, 그마저도 두꺼운 카펫과 방음벽에 흡수되어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수연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숫자의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은성그룹에 입사한 지 겨우 2주가 지났을 뿐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이 숨막히는 침묵과 완벽주의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완벽을 강요했다. 직원들의 옷차림부터 보고서의 글꼴 크기까지 모든 것이 은성그룹의 위상에 걸맞게 정밀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그녀에게 맡겨진 첫 번째 주요 업무는 자회사 중 하나인 은성바이오의 분기별 재무제표를 재검토하는 것이었다. 이미 여러 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거친 서류였기에 그녀의 역할은 최종 확인 도장을 찍기 전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다. 그러나 수연은 이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였다. 며칠 동안 그녀는 수천 개의 항목을 하나씩 뜯어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어떤 의외성이나 인간적인 실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바로 그 점이 수연의 직감을 자극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거대한 데이터의 산더미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불일치 다른 사람이라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미세한 균열이었다. 운영 컨설팅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처리된 하나의 지출 내역, 금액은 전체 예산의 0.01%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지급 대상이 된 회사의 이름은 수연이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곳이었다. 그녀는 즉시 해당 회사의 정보를 검색했다. 그러나 인터넷 어디에도 그 회사의 공식적인 흔적은 없었다. 웹사이트도 사업자 등록 정보도 심지어는 관련된 뉴스 기사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오직 은성바이오의 지출 장부에만 존재하는 회사였다. 수연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망설임 끝에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정리하여 김 팀장에게 보고했다. 김 팀장은 은성그룹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으로 조직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다. 그는 수연의 보고서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표정에는 흥미가 아닌 귀찮음이 역력했다. 이수연 씨, 이게 지금 보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결제가 끝난 서류에서 이런 사소한 걸 찾아내는 게 당신 일이 아니에요. 김 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이건 그냥 실무진의 작은 실수일 뿐이야. 이런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더 중요한 프로젝트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팀장님, 하지만 지급 대상이 된 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겨진 무언가의 흔적이었다. 김 팀장은 잠시 수연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신입사원의 당돌함에 대한 경고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몸을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팔짱을 꼈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주변의 다른 팀원들은 모두 자신의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이 불편한 대화에 끼어들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수연 씨, 당신은 아직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군. 은성은 거대한 배와 같아. 사소한 파도에 일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당신의 역할은 배가 순항하도록 돕는 것이지 갑판에 구멍을 내려는 게 아니야. 그의 말은 조용한 협박처럼 들렸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그는 수연이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신은 이제 신경 끄도록. 그리고 명심해, 과도한 열정은 때로는 조직의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하지.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야. 김 팀장은 그렇게 말을 맺고는 다시 자신의 서류로 눈을 돌렸다. 대화는 끝났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수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김 팀장의 말이 단순한 꾸지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규칙에 대한 선언이었다.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침묵하고 순응하라. 그것이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주변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듯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무모함을 비웃는 듯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거대한 조직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수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유령 회사와 김 팀장의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들은 이토록 작은 불일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 사소한 실수라면 오히려 투명하게 밝히고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일 터였다.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리고 그들이 숨기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김 팀장의 과민한 반응이야말로 그 증거였다. 그는 불씨를 발견하자마자 그것이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서둘러 발바꾸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수연이라는 불씨를 잘못 본 것이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 마침내 거대한 사무실에는 수연 혼자만 남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공허한 도시의 풍경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제의 그 지출 내역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운영 컨설팅 비용. 그 평범한 단어 뒤에 얼마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김 팀장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다. 갑판에 구멍을 내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미 구멍은 나 있었다. 그녀가 한 것은 단지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김 팀장의 말을 따라 모든 것을 잊고 조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길. 그것은 안전하고 편안한 길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진실을 향해 홀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낭떠러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녀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 만약 이 조직의 심장부에 부패라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도려내야만 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자신이 상처 입게 될지라도 그녀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자 그녀의 직업적 양심이었다. 수연은 새로운 워드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개인조사 기록이라는 제목을 입력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과 자신이 발견한 모든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그녀 자신만의 싸움이었다. 거대한 은성그룹이라는 골리앗을 상대로 한 다윗의 싸움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사무실의 침묵 속에서 타자 소리만이 유일하게 그녀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녀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창밖의 밤은 더욱 깊어졌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균열이 결국 거대한 제국을 뒤흔들 지진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그녀가 파헤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은성그룹의 추악한 민낯이었고 CEO 강지훈이라는 절대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였다. 수연은 이제 막 그 위험한 진실의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의 공기는 전날과 미묘하게 달랐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의 결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침묵이 고도의 집중에서 비롯된 전문적인 정적이었다면 이제는 의식적인 회피와 경계심으로 가득 찬 무거운 침묵이었다. 이수연이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자신의 등 뒤에 잠시 머물렀다가 황급히 흩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 팀장은 아예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는 수연의 자리 옆을 지나가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아침 회의에서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업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책상이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그녀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다. 조직 전체에 보내는 명백한 신호였다. 이수연은 이제 문제 인물이며 그녀와 엮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였다. 하지만 수연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 팀장의 노골적인 압박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그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덮으려는 것에는 분명 거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을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부서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팀장이라는 벽을 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으로 직접 가야만 했다. 그녀는 밤새 준비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어제 김 팀장에게 보여주었던 간략한 메모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상세하고 논리적인 문서였다. 그녀는 유령 회사의 존재, 불분명한 자금 흐름, 그리고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추측은 완전히 배제했다. 오직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차가운 사실들만이 보고서를 채우고 있었다. 수연은 보고서를 감사 부문 전체를 총괄하는 최 상무에게 직접 이메일로 발송했다. 그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도박인지 알고 있었다. 조직의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직속 상관을 건너뛰는 행위는 어떤 회사에서든 금기시되는 일이었다. 만약 최 상무마저 그녀의 보고를 묵살한다면 그녀의 회사 생활은 사실상 끝장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메일을 보낸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책상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김 팀장이었다. 내 방으로.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강철처럼 차갑고 딱딱했다. 수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팀장실로 들어서자 김 팀장은 문을 닫고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최 상무에게 보냈던 이메일이 그대로 떠 있었다. 수신자는 최 상무였지만 참조란에는 김 팀장의 이름이 추가되어 있었다. 최 상무가 그녀의 보고서를 읽고는 곧바로 김 팀장에게 전달해버린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직접 다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거대한 조직의 벽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다. 이게 무슨 짓이지? 김 팀장이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내가 어제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이 문제에서 손 떼라고. 그런데 감히 나를 건너뛰고 상무님께 직접 보고를 해. 당신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수연은 조용히 그를 마주 보았다. 두려움은 없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다. 팀장님께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지 않으실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감사팀의 일원으로서 발견한 문제점을 규정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김 팀장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규정 의무 입사한 지 1달도 안 된 신입이 뭘 안다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돼.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경멸적으로 말했다. 좋아. 그렇게 규정과 절차를 좋아하니 나도 그대로 해주지. 오늘부터 당신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서 제외된다. 대신 지난 5년간의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영수증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말이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니 만족스럽겠지. 그것은 명백한 보복이었다.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의미 없고 소모적인 일을 그녀에게 떠넘긴 것이다. 그날 이후로 수연의 고립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되었고 동료들은 점심시간에 그녀를 피했다. 복도를 지날 때면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탕비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겼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취급을 받았다. 은성그룹이라는 유기체에서 그녀를 밀어내려는 면역 반응이 조직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산더미 같은 영수증 더미와 씨름했다. 그것은 그녀의 분석 능력을 모욕하고 그녀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모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업무였다. 하지만 수연은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지루한 작업을 통해 회사의 내부 시스템과 자금 흐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모든 정보는 언젠가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입사 동기인 박지민이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 씨 괜찮아요. 다들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짧은 침묵 끝에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관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더욱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수연 씨 조심해야 해요. 우리 회사는 조금 특별해요. 모든 것이 결국 한 사람을 위해 움직여요. 바로
강지훈 CEO님이죠. 그분의 심기를 거스르는 건 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에요. 그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거의 공기가 새는 소리로 발음했다. 그 이름에 담긴 무게와 공포를 수연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제야 수연은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김 팀장의 과민 반응, 최 상무의 즉각적인 묵살, 동료들의 조직적인 외면. 이 모든 것이 은성그룹에 깊이 뿌리내린 강지훈이라는 절대 권력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곳에서 진실이나 정의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CEO의 의지가 유일한 법이고 기준이었다. 그녀가 발견한 작은 회계 부정은 아마도 강지훈이 구축한 거대한 왕국의 일부를 지탱하는 사소한 부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작은 부품 하나를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왕국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에 그들은 이토록 필사적으로 그녀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적은 김 팀장이나 최 상무가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적은 아직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 강지훈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저 멀리서 아득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외로웠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다. 적의 실체를 알게 되자 오히려 마음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내부 고발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사이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둔 개인 조사 기록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조직적 은폐 시도, 배우의 CEO 강지훈의 영향력 존재 가능성.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벽이 높고 견고하다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벽을 돌아갈 방법을 찾으면 된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어둠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는 것이다. 은성그룹이 쌓아 올린 침묵의 벽은 그녀를 질식시키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벽은 그녀에게 싸워야 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 주었다. 그들은 그녀를 고립시킴으로써 항복시키려 했지만 그 고립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오직 밝혀내야 할 진실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뿐이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법이었다. 은성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지상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장난감 도시처럼 펼쳐져 있었고, 실내에는 최소한의 가구만이 예술품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그곳은 권력의 정점이었고 고독한 왕좌였다. 은성그룹의 젊은 황제 강지훈 CEO는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와 틀어짐 없는 머리카락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눈빛은 그가 살아온 삶을 대변해 주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몇 배로 불렸다. 그에게 세상은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말에 불과했다. 동정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그의 사전에서 오래전에 지워진 단어였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최 상무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강지훈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자 그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였다. 최 상무는 언제나처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며 입을 열었다. CEO님, 전략감사팀에서 올라온 사소한 보고 건이 하나 있습니다. 강지훈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짓으로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최 상무는 전략감사팀의 신입사원 이수연이 제기한 문제와 김 팀장과 자신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간략하게 보고했다. 그는 이수연을 아직 조직의 생리를 모르는 과욕이 넘치는 신입 정도로 묘사하며 일의 중요성을 애써 축소하려 했다. 보고가 끝났을 때 강지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는 잠시 최 상무를 응시하다가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그 신입사원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최 상무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문제가 강지훈의 귀에 들어간 것 자체가 자신의 실책이라고 자책했다. 이수연입니다. 입사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최 상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똑똑똑. 조용한 사무실에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앞둔 시계추 소리처럼 불길하게 들렸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벌레 한 마리가 굴러온 돌을 걷어차려 하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경멸과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수연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위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는 듯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흠집을 내려 하는가. 그는 최 상무를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다. 최 상무, 나는 내 정원에 잡초가 자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조용히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해.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 다시는 이 문제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다. 강지우는 다시 태블릿 PC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수연이라는 이름은 이미 지워진 후였다. 그에게 그것은 길을 가다가 발에 밟힌 작은 돌멩이를 치우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작은 돌멩이가 결국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산사태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최 상무는 CEO의 사무실을 나오며 차가운 식은땀을 닦았다. 조용히 그리고 깨끗하게. 그 말의 의미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두는 수준에서 끝낼 수 없었다. 이수연이라는 존재를 은성그룹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했다. 그는 즉시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훨씬 더 강력하고 조직적인 압박을 지시했다. 그날 이후 이수연이 겪는 괴롭힘은 차원이 달라졌다. 그녀가 작업하던 파일이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갑자기 손상되는 일이 잦아졌다.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보안상의 이유로 예고 없이 차단되었다. 그녀의 업무는 의도적으로 방해받았고 그녀는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전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당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이제 대놓고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녀의 무능함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팀원들 앞에서 수연의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으며 소리쳤다. 이게 보고서야 대학생 과제물도 이것보다는 낫겠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감사팀에 들어온 거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완벽했지만 그는 억지로 트집을 잡아 그녀를 모욕했다. 동료들의 외면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복도에서는 그녀를 향한 비웃음과 악의적인 소문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거나
경쟁사의 스파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거대한 건물, 안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모두의 적이 되어버렸다. 수연은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갈려나가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매일 아침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을 압박하면 할수록 그녀의 의심은 더욱 단단한 확신으로 변해갔다. 이토록 치졸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그들이 지키려는 비밀이 그만큼 거대하고 치명적이라는 반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무실에서는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공식적인 경로는 차단되었다. 이제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 보안 시스템의 감시를 피해 은밀하게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그 유령 회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배후에 있는 더 큰 그림, 즉 강지훈 CEO 자신을 겨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CEO로 취임한 이후 은성그룹의 모든 주요 프로젝트와 인수합병 내역을 파헤쳤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성공적인 투자와 화려한 성과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 화려한 포장지 아래 감춰진 진실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오래된 뉴스, 기사 주주총회 회의록, 심지어는 관련 인물들의 SNS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그녀는 마침내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하나 찾아냈다. 몇 년 전 은성바이오가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갑자기 중단된 신약 개발 프로젝트였다. 공식적인 중단 사유는 예상보다 낮은 임상 결과였지만 수연은 프로젝트가 중단된 시점과 자신이 발견한 유령 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즉시 해당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이었던 인물의 이름을 검색했다. 박선호 박사. 그는 프로젝트 중단 직후 일신상의 사유로 은성그룹을 퇴사하고 학계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그의 이름 주변에는 비운의 천재, 내부 고발 실패 같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희미한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수연은 직감했다. 이 사람이 바로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쥔 인물이라는 것을. 그가 바로 자신이 찾아야 할 첫 번째 증인이었다. 그녀는 박선호 박사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마치 의도적으로 세상과 단절한 사람처럼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부당함은 이제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힌 또 다른 누군가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피해자 진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과 보이지 않는 연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 생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버티게 하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다. 은성그룹이 쌓아 올린 벽 안에서 이수연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낮 동안 그녀는 김 팀장이 던져준 의미 없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무능하고 순종적인 신입사원을 연기했다. 누구도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전쟁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진짜 업무는 모두가 퇴근하고 난 뒤 도시가 깊은 잠에 빠진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박선호 박사의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은성그룹의 내부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접근이 차단된 상태였지만 세상에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정보의 바다가 있었다. 그녀는 국립도서관의 논문 데이터베이스, 대학 동문회 명단, 오래된 학회 자료집 등 공개된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막막한 작업이었다. 몇 주간의 허탕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아주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다. 박선호 박사가 몇 년 전 한 지방 소도시의 농업기술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참여했다는 기록이었다. 신약 개발을 하던 저명한 생명공학자가 갑자기 농업기술이라니. 너무나도 이질적인 조합이었지만 수연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정답에 가까운 길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과거 경력과 전혀 다른 분야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주말을 이용해 기차에 몸을 싣고 그 소도시로 향했다. 서울의 삭막한 빌딩 숲을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한순간도 편치 않았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박선호 박사가 그녀를 만나주지 않거나 혹은 이미 은성그룹의 감시 아래 있다면 그녀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수소문 끝에 그녀는 박선호 박사가 살고 있는 작은 주택을 찾아냈다. 허름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집이었다. 그녀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수연의 예상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였다. 한때 총명함으로 빛났을 그의 눈은 이제 깊은 피로와 경계심으로 흐려져 있었고 그의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다. 수연은 자신을 은성그룹의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선호 박사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공포의 그림자를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돌아가시오. 나는 당신들과 할 이야기가 없소. 그는 문을 닫으려 했다. 수연은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박사님, 제발요. 저는 박사님을 해치러 온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 왔을 뿐입니다. 진실. 박선호 박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깊은 냉소와 절망이 배어 있었다. 젊은 아가씨, 진실 따위는 아무런 힘도 없어. 그들은 진실을 통째로 집어삼키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괴물들이야. 나처럼 모든 걸 잃고 싶지 않다면 당장 돌아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 그는 수연의 손을 뿌리치고 매정하게 문을 닫아버렸다. 수연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다. 그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의 깊이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박선호 박사의 집이 보이는 작은 여관의 방을 잡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박선호 박사는 그녀를 보고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굳은 의지가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 대치가 며칠 동안 이어졌다. 수연은 매일 아침 그의 집을 찾아왔고 그는 매번 그녀를 쫓아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처음의 분노와 경계심은 점차 당혹감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비가 내리고 있었다. 흠뻑 젖은 채로 문 앞에 서 있는 수연을 본 박선호 박사는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들어와요.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책과 연구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박선호 박사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었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당신이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수연은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도 그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박선호 박사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쌓여있던 벽을 허물어뜨렸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개발했던 신약은 기적의 치료제로 불렸지만 임상 마지막 단계에서 일부 환자들에게서 치명적인 신경 손상 부작용이 발견되었다. 그는 즉시 프로젝트 중단을 건의했지만 당시 부사장이었던 젊은 강지훈은 그의 보고를 묵살했다. 강지훈은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간 프로젝트를 실패로 끝낼 수 없다며 데이터를 조작하고 부작용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 박선호 박사가 이에 저항하자 강지훈은 그의 가족을 협박하고 연구 비리를 뒤집어 씌워 학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경력, 동료,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양심까지.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은성그룹에 대한 공포뿐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박선호 박사는 깊은 자괴감에 빠진 듯 고개를 떨구었다. 수연은 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박사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회사에서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박사님, 제게 힘을 주세요. 박사님이 지키려고 했던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연의 진심 어린 눈빛과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서 박선호 박사는 잊고 있던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과학자의 순수한 열정. 그는 수연이라는 젊은 여성이 자신 대신 싸우기 위해 찾아온 정의의 사도처럼 느껴졌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인 끝에 마침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재의 낡은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다. 여기 조작되기 전에 원본 임상 데이터와 강지훈이 직접 은폐를 지시했던 이메일 기록이 들어있어. 나는 언젠가 이 진실을 밝힐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목숨처럼 이걸 지켜왔지.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USB를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선호 박사의 잃어버린 명예였고 억울하게 희생된 환자들의 목소리였으며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박선호 박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절대로 박사님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수연은 차갑고 단단한 USB를 손에 꼭 쥐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의심만 가진 채 싸우는 외로운 투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검이 들려 있었다. 강지훈과 은성그룹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작은 화살이 사실은 그들의 심장을 꿰뚫을 치명적인 창이라는 사실을. 박선호 박사에게서 받은 USB는 이수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위험한 비밀이 되었다. 그녀는 회사로 돌아와서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묵묵히 영수증 더미를 처리하고 동료들의 냉대와 김 팀장의 모욕을 견뎌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녀는 불안과 의심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확신과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USB에 담긴 자료들을 분석하며 밤을 새웠다. 조작되지 않은 원본 임상 데이터는 충격적이었다. 신약의 부작용은 회사가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했다. 그리고 강지훈이 박선호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들은 그의 냉혹하고 비정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사람의 목숨보다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괴물이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그녀가 처음 발견했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은 바로 이 실패한 신약 프로젝트의 손실을 메우고 관련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비자금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부정을 넘어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은폐 나아가 잠재적인 살인 행위에까지 맞닿아 있는 거대한 범죄였다. 은성그룹이라는 화려한 성은 썩은 시체 위에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수연은 신중하게 움직였다. 이 증거를 섣불리 공개했다가는 강지훈이 또다시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덮어버릴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들이 반격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제국 전체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계획. 그녀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자신만의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직접 이수연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최상무를 통해 그녀에 대한 보고를 꾸준히 받고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이수연은 완전히 고립되어 곧 무너져 내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지훈의 동물적인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너무 조용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불길했다. 그는 이 버릇없는 신입사원을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권위 앞에 세워놓으면 감히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도전하는 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이수연을 자신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호출했다. 수연이 CEO 사무실로 호출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부서 전체에 퍼졌다. 동료들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며 그녀를 동정반 조롱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김 팀장은 통쾌하다는 듯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들 모두는 수연이 이제 막 사자굴로 끌려가는 가련한 먹잇감이라고 생각했.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최상층에 도착해 비서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수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은 압도적이었다. 마치 세상을 발 아래 둔 신의 시점 같았다. 그리고 그 풍경을 등지고 거대한 책상 뒤에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사진이나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차가운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앉지.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은 그의 맞은편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그녀를 무시했다. 상대방의 길을 꺾기 위해 그가 자주 사용하는 심리전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관찰했다. 완벽하게 관리된 외모와 값비싼 수트 뒤에 숨겨진 그의 오만함과 불안을 읽어내려 애썼다. 마침내 강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그녀를 향했다. 이수연 씨라고 했나? 당신이 요즘 회사에서 아주 유명 인사라더군. 내 정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취미가 있는 모양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위협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뭘 하려는지 알아. 젊은 패기와 정의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겠지. 귀여운 착각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수연의 의자 옆에 서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도시를 봐. 이 도시의 모든 것이 돈과 힘으로 움직여. 정의, 진실, 그런 건 패배자들이나 떠드는 공허한 단어일 뿐이야. 승자가 곧 정의가 되는 세상이지. 그는 다시 수연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아직 너무 젊고 순진해. 당신이 가진 그 하찮은 서류 쪼가리 몇 개로 이 거대한 은성 그룹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 순간 수연은 그가 아직 박선호 박사의 증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고작 회계 장부상의 작은 불일치만을 손에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오만함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CEO님께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팀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손실을 막고 잠재적인 위험을 보고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서류 쪼가리가 아니라 이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의 증거입니다. 강지우는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다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범죄 재미있는 말이군.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나. 그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협박의 기운이 실렸다. 바로 그 순간 수연은 준비해온 카드를 꺼내 들었다. 증거가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 실패로 끝난 은성 바이오의 신약 프로젝트처럼 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임상 결과가 좋지 않아 중단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은폐하기 위해 프로젝트가 급하게 중단되었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눈앞에 이 젊은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비웃었다. 소설을 쓰는군. 그런 망상으로 날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그렇다면 당시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박선호 박사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수연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박선호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지훈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수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완벽한 포커 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이 하찮은 신입사원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애쓰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 내 사무실에서 당장 나가.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문을 향해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CEO님, 아무리 거대한 힘으로 덮으려고 해도 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지훈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그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처음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진 순간이었다. 그는 이수연이라는 존재를 단순히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파괴해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제 그와 그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전면전으로 돌입하고 있었다. 강지훈과의 정면 대결 이후 이수연을 둘러싼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성가신 벌레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제국을 위협하는 명백한 적이었고 적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다. 강지훈이 가진 막대한 자원과 권력이 총동원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이 수연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디지털 감시였다. 그녀의 개인 노트북은 밤낮 없이 해킹 공격에 시달렸다. 정교한 피싱 이메일이 날아왔고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들이 그녀의 시스템에 침투하려 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선호 박사에게서 받은 USB 원본을 오프라인 상태의 외장 하드에 여러 개 복사하여 하나는 은행의 개인 금고에 다른 하나는 아무도 예상치 못할 장소인 고향집 늙은 어머니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녀가 분석 작업을 하는 노트북은 인터넷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고 모든 자료는 최고 수준의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몇 겹의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 은성그룹의 보안팀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데이터를 빼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의 집요한 해킹 시도는 수연에게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었다. 디지털 공격이 실패하자 그들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퇴근길에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수연은 여러 번 느꼈다. 검은색 세단이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왔고 집 앞 골목에는 낯선 얼굴의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자 심리적 압박이었다. 혼자 사는 여성이 느끼는 공포감을 극대화하여 그녀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수연은 두려웠다. 밤에 잠을 자다가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겠고 창밖을 내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녀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분노를 더욱 타오르게 했다. 그들이 이토록 비열하게 나올수록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 패턴을 바꾸고 여러 경로를 이용해 미행을 따돌리며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이제 은성바이오의 사건을 넘어 강지훈이 구축한 부패의 네트워크 전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그 돈이 정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은성그룹의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로비 자금이었다. 수연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을 향해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탐험가 같았다. 하나의 실마리를 풀면 여러 개의 또 다른 실마리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강지훈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한 수많은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의 목록을 만들어 나갔다. 신약 개발, 은폐 비자금, 조성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이 모든 범죄들은 강지훈이라는 하나의 정점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밤을 낮처럼 일했다. 시간이 없었다. 강지훈이 언제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한 천재적인 사업가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권력에 취한 괴물이 어떻게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끔찍한 연대기였다. 회사에서의 압박도 극에 달했다. 김 팀장은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그녀에게 심할서를 요구했고, 인사팀에서는 수시로 그녀를 불러 조직 부적응 문제를 거론하며 자진 퇴사를 종용했다. 그녀의 책상은 사무실의 가장 구석진 곧 창고 바로 옆으로 옮겨졌다. 그것은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모욕을 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바로 그 고립이 그녀에게는 완벽한 위장이 되어 주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에 그녀는 감시의 눈을 피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강지훈의 범죄를 입증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의 사슬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그녀는 박선호 박사의 자료와 자신이 찾아낸 비자금 흐름, 그리고 정치권 로비, 정황을 하나의 타임라인 위에 정리했다. 마침내 몇 주간의 지옥 같은 시간 끝에 그녀는 모든 것을 완성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수십 개의 증거 파일이 담긴 하나의 폴더. 그것은 그녀의 땀과 눈물 그리고 공포를 이겨낸 용기의 결정체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폭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뜨릴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창밖의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그녀가 있는 어두운 창고 옆자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파일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과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어둠 속에 서 있는 두 명의 거대한 그림자와 마주쳤다. 미행하던 그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감정이 없는 육식동물의 그것과 같았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얌전히 따라와 주는 게 좋을 거야. 우리도 거친 건 싫어하거든.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노트북을 품에 안았다. 이 노트북만큼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누구시죠?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비웃었다. 네가 뭘 가지고 있는지 우린 다 알아. 그걸 순순히 넘기면 조용히 끝내주지. 하지만 저항한다면 글쎄 이 높은 빌딩에서 가끔 실족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더군.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강지우는 마침내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그녀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수연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빠르게 회전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품에 안은 노트북을 남자들에게 던질 것처럼 들어 올렸다. 그들의 시선이 노트북으로 쏠린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몸을 날려 책상 아래에 미리 설치해둔 비상벨을 눌렀다. 요란한 경보음이 정적에 잠겨 있던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남자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이렇게 작은 여자가 마지막 순간에 그런 식으로 저항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수연은 창고 쪽으로 몸을 날려 문을 걸어 잠갔다. 곧이어 복도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와 함께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비상계단을 통해 황급히 사라졌다. 창고 안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연은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강지훈은 이제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였다. 그녀의 손에 든 결정적인 그물을 던져야 할 시간이 마침내 온 것이었다. 사무실에서의 습격 실패는 강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값비싼 크리스탈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 나는 소리에도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고작 신입사원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 보안팀까지 출동하게 만든 무능한 부하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감히 흠집을 낸 이수연이라는 존재에 대한 참을, 수없는 모욕감이 그의 속을 들끓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이수연을 제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파괴하고 짓밟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존재였다. 그는 최상무를 호출했다. 공포에 질린 최상무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강지훈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물리적인 방법은 이제 그만두지. 너무 지저분하고 흔적이 남아. 더 우아하고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독사의 눈빛이었다. 그녀를 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거야. 다시는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그녀의 이름 석자가 사회에서 스파이와 배신자의 동의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해. 최상무는 그의 말에 담긴 잔인함의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감히 반문할 수는 없었다. 그때부터 은성그룹의 핵심 인력들이 동원된 완벽한 함정이 설계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이수연을 경쟁사에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산업 스파이로 조작하는 것이었다. 법무팀은 법적인 허점을 파고들었고 보안팀과 IT 부서는 증거를 날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지훈의 명령 아래 한 개인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범죄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동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수연의 재정 상태를 조작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의 빚을 진 것처럼 꾸몄다. 갑자기 사치품을 구매한 가짜 신용카드 내역도 만들었다. 누가 보더라도 그녀가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치밀한 작업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접촉의 증거를 만드는 것이었다. IT 부서는 이수연의 회사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경쟁사의 가짜 담당자와 비밀 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다. 이메일에는 암호화 은어가 섞여 있어 마치 전문적인 스파이의 대화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조작되었다. 또한 그녀의 업무용 PC에 원격으로 접속해 그녀가 기밀 자료에 접근한 것처럼 시스템 로그 기록을 위조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돈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해외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이수연의 차명 계좌로 송금했다. 자금 세탁 과정을 여러 단계 거쳐 마치 경쟁사로부터 받은 대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모든 증거는 이수연을 범인으로 지목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다. 그녀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될 운명이었다. 한편 이수연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고요한 일상을 보냈다. 습격 사건 이후 그녀는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연기했다. 회사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어깨를 움츠리고 다녔다. 김 팀장과 동료들은 그녀가 마침내 꺾였다고 생각하며
안심했다. 그들은 그녀의 연약한 모습 뒤에 날카로운 칼을 가는 전사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반드시 반격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반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공식적인 형태를 띨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함정을 파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결전을 위해 자신이 모은 모든 증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릴 시나리오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시뮬레이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사 동기인 박지민이 점심시간에 그녀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 씨, 요즘 법무팀이랑 보안팀 사람들이 이상해요. 뭔가 아주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요. 부디 몸조심해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 짧은 한마디는 수연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올 것이 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심판대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수연은 박지민의 따뜻한 마음에 조용히 감사하며 결전의 날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그녀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였다. 며칠 후 최 상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CEO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수연은 이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벽한 범죄자입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강지호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그는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벌레를 자신의 발밑에서 완전히 으스러뜨릴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즉시 긴급 이사회 소집을 명령했다. 안건은 회사 기밀 유출 및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징계건이었다. 이사들에게는 이수연의 범죄를 입증하는 조작된 증거들이 요약된 보고서가 함께 발송되었다. 이사회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은성그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엄숙한 의식의 장이 될 것이었다. 그날 오후 수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 팝업 창이 하나 떴다.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 금일 16시 50층 대회의실, 관련자로 출석 요망. 메일에는 그녀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회부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동정과 경멸,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녀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수연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절망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이 짜놓은 완벽한 함정은 사실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완벽한 무대이기도 했다. 이제 곧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은성 타워 50층의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싸고 은성그룹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강지훈이 직접 선별한 인물들로 그의 충실한 신하이거나 그의 막강한 힘 앞에 굴복한 자들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유죄 판결이 이미 내려진 재판정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이수연은 그 테이블의 끝 피고인석처럼 보이는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풍경도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일말의 잔인한 기대감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회의의 주재자인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침묵하며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다. 이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불미스러운 일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우리 은성그룹의 심장부에서 우리의 신뢰를 배신하고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끔찍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이수연을 가리켰다. 바로 저기 앉아 있는 전략감사팀의 이수연 씨가 그 범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핵심 기밀 정보를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긴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입니다. 강지훈의 선언에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경악하는 표정을 지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강지훈이 연출한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 상무가 일어나 준비된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첫 번째 화면에는 이수연의 이름으로 된 거액의 채무 내역과 사치품 구매 기록이 나타났다. 보시다시피 이수연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와 도박 빚으로 인해 극심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범행 동기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이수연과 경쟁사 직원으로 위장된 인물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나타났다. 암호로 가득 찬 문장들은 그녀를 더욱 의심스러워 보이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녀가 경쟁사와 접촉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신제품 개발 계획과 핵심 기술 자료들을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계좌에서 그녀의 차명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강지훈은 이 완벽한 조작에 만족하며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다시 이수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수연 씨, 이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울면서 매달리거나 혹은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것이 이 잔인한 연극의 완벽한 피날레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수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당혹감 대신 오히려 차가운 분노와 연민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그리고 테이블에 앉은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그 모든 증거들은 전부 조작된 것입니다. 순간 회의실의 정적이 흘렀다. 이사들은 그녀의 당돌함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조작 궁지에 몰리니 이제는 현실 부정까지 하는 겁니까?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는 그녀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수연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네, 있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했다. 아마 지금쯤 제 진짜 증거들이 도착했을 겁니다. 그녀의 말에 강지훈과 최 상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수연은 강지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저는 제가 산업 스파이로 조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달간 목숨을 걸고 수집한 강지훈 CEO님과 은성그룹의 진짜 범죄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담은 파일을 방금 전 세 곳으로 동시에 발송했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첫 번째, 수신이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유일하게 CEO님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분, 바로 하태진 사회이사님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강직하기로 소문난 노년의 이사에게 향했다. 하 이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두 번째 수신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 진실의 눈입니다. 아마 지금쯤 기자들이 기사 초안을 작성하고 있겠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신이는 바로 검찰청 특수수사부입니다. 이수연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은 완벽한 혼돈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약속이라도 한 듯 이사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속보 은성그룹 강지훈 CEO 신약 부작용 은폐 및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라는 제목의 뉴스 알림이 화면에 떠올랐다. 하태진 사회이사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확인하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화면에는 수연이 보낸 방대한 양의 증거 파일이 열려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이 이수연을 잡기 위해 파놓은 완벽한 함정은 오히려 그 자신을 가두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렸다. 이수연은 그들이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마련한 바로 그 무대 위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며 완벽한 반격에 성공한 것이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이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던 이 작은 여자 한 명에 의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최 상무는 이미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이수연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의 공기 중에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리고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등장은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는 신호탄 같았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을 장악했고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딱딱한 구두 소리는 은성그룹의 심장부에 울려 퍼지는 조종 껴정과도 같았다. 리드 수사관이 강지훈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강지훈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기계적인 목소리는 강지훈이 누려왔던 절대 권력의 종말을 고하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강지훈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정지해버린 듯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신이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 어떻게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오직 끝없는 추락의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 순간 강지훈은 마치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휘청거렸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의 황제로 군림했던 그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이제 이름 없는 죄수 번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무력하고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최상무 역시 절망적인 표정으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회의실 밖의 세상은 이미 지진이라도 난 듯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이수연이 보낸 증거 자료를 받은 언론사 진실의 눈이 단독 특종을 터뜨리자마자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채널과 포털 사이트는 은성그룹의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은성타워 1층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전쟁터의 포화처럼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개장과 동시에 은성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했다. 매도 주문이 폭주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여러 번 발동되었지만 추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은성그룹의 신화와 가치가 단 몇 시간 만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주가 폭락이 아니라 신뢰의 완전한 붕괴였다. 그룹 내부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직원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자신들의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뉴스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강지훈이라는 절대적인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대한 조직은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미친 듯이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살아남을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전략감사팀의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 팀장의 책상으로 곧장 향했다. 항상 당당하고 오만했던 김 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와 서류들이 압수되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이수연을 짓밟으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이수연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아수라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감이나 통쾌함 대신 깊은 허무함과 씁쓸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이토록 거대한 파괴와 혼란이었다. 권력의 부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그녀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한 수사관이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이수연 씨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모든 원본 자료를 저희에게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모든 증거가 담긴 외장하드를 그에게 건넸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진실의 공은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나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수갑을 찬 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으로 호송되는 강지훈의 모습이 TV 화면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초라한 뒷모습은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패배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가 뿌린 오만과 탐욕의 씨앗이 마침내 파멸이라는 열매를 맺은 순간이었다. 은성그룹을 뒤덮은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 제국의 붕괴라는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때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오만하게 내려다보던 은성타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건물 전체를 짓누르던 숨막히는 긴장감과 맹목적인 충성의 문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심스럽지만 건강한 자기 반성과 변화를 향한 열망이 싹트고 있었다. 강지훈과 그의 핵심 측근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은성그룹의 추악한 민낯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강지훈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한때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그는 이제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좁은 독방에서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를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재판 과정 내내 단 한 번도 이수연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의 텅 빈 눈동자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은 거대한 경쟁자나 정치 세력이 아닌 자신이 벌레처럼 여겼던 한 평범한 여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은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하태진 사회이사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작업을 진행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업윤리 및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회사의 모든 경영 활동을 감시하고 어떠한 비리나 부정에도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사람들은 모두 이수연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혹은 그룹의 핵심 요직을 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은성그룹을 구한 영웅이었고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권력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었다. 권력의 중심에 서는 순간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과거의 모습과 닮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경계했다. 대신 그녀는 독립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을 수락했다. 어떤 공식적인 직위나 권한도 없지만 언제든지 위원회의 활동에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전략감사팀의 평사원으로 남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숫자를 들여다보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 동료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의 냉대와 외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쉽게 말을 걸지는 못했지만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직원들은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이제 은성그룹의 살아있는 양심이자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가치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수연은 오랜만에 박선호 박사를 찾아갔다. 그는 명예를 회복하고 한 대학의 석좌 교수로 초빙되어 다시 강단에 서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어둠과 공포 대신 평온함과 학자로서의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차를 내주며 수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이수연 씨 덕분에 나는 잃어버렸던 내 인생을 되찾았소. 진실은 결국 힘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증명해 보였지. 박선호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박사님. 제가 한 일은 그저 박사님께서 지키려고 하셨던 진실을 세상에 전달했을 뿐입니다. 진짜 용기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박사님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유대감과 평화가 흐르고 있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수연은 은성타워 자신의 책상에 앉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서울의 거리는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재무제표를 펼쳤다. 여전히 복잡한 숫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단순한 숫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그리고 한 기업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 명의 평범한 개인이 거대한 조직과 권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것은 화려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켜낸 한 인간의 이야기였다. 이수연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세상의 어두운 구석에서 또 다른 불의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시 그 진실을 향해 걸어갈 것이었다. 은성그룹은 이제 막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을 연 것은 다름 아닌 한 평범하지만 위대했던 한 여성이었다.